안녕하세요.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. 말에 관한 서양 속담 중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.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결국 그 말에는 내 마음이 담기게 마련이고요.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그 마음 안에 머물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픈 말이 될 수도 있고요.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힘이 있는 거죠.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딘가에서는 정말 이렇게 독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. 그리고 또 말은 어때요?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.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하고 말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떴다고 해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. 그게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한이야. 내 영감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. 그러면 되게 우리가 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유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에요. 이 김유나 씨는 오랜 동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. 그래서 이 책은 그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례 연구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 말에는 그냥 어떤 대화의 기술, 소통하는 법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요.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말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듣는 법에 대한, 경청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.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익숙했던 습관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, 진짜. 그래서 왜 말이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늘 엄마한테 들어왔던 어떤 그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흘러져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또 제가 경험하기도 했거든요. 말을 보면 또 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.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맨날 힘들어, 정말 죽을 것 같아. 뭔가 자기 연민적인 어떤 그런 말을 늘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받는다. 정말 짜증나.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. 이런 어떤 분노를 막 이렇게 항상 표출하고 표현하는, 폭발하는 그런 또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그 말만 하면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또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. 정말 그 사람 이해 안 되지 않니? 정말 이해가 안 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. 결국 말그릇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그릇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그릇이 큰 사람과 말그릇이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, 특별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눠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말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굉장히 찔렸어요.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통제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하고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특징이 잘 안 듣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그 작은 그릇 안에 뭐가 담기겠어요? 그냥 내가 할 말만 막 쏟아내는 거죠. 그래서 늘 말이 많고 뭔가 쏟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굉장히 찔렸어요. 제가 굉장히 제 말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
뭔가 되게 이렇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늘 반복적인 어떤 그런 잘못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싸 이참에 잘 가르쳐 보리라.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아이를 막 다그치면서 너 왜 그랬어? 근데 이제 왜 그래가 걔가 정말 왜 그래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야단을 치기 위해서 너 왜 그랬어?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. 거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.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어요. 저는 이 아이를 혼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그 목적이었는데 남편이 보다가 저한테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그렇게 하고 잠깐만 나 좀 봐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남겨놓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.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. 아이한테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결국은 말을 하면서 막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남편이 조용히 저한테 네가 검사야? 이렇게 묻더라고요.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네가 검사 같아. 네가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너 취조하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뜨끔했어요. 정말? 나는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. 옆에서 가만히 봤던 남편의 눈에는 제가 정말 그 법정에 아이를 세워놓고 죄인 신문하듯이 막 다그치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되게 창피했어요. 나 그래도 되게 애 잘 키우려고 되게 애쓰는데 남편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 말을 돌아봤어요.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아이를 죄인 취급하는 말을 하고 있었구나.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를 돌아보니 사실은 저희 엄마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. 잠깐 저희 얘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도 저를 되게 늦둥이로 낳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뭔가 자아가 생기고 제가 이제 따박따박 뭔가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점에 엄마가 갱년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애가 내신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그 옛날에 애 내 키우는데도 막내 딸이 따박따박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하면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겠죠. 그래서 엄마가 뭔가 제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속상하다고 얘기하거나 짜증이 난다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내비치면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. 너 그럴 줄 알았어.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잖아. 굉장히 비아냥거리셨고 저를 한편으로는 나이가 아파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왜 그 상처난데 소금 뿌리면 너무 아프잖아요. 그렇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말을 하셨고요.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러고 너는 사람 안 될 거야. 너 그따구로 살아서 넌 안 돼. 이런 얘기를 참 엄마가 즐겨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냥 정말 저한테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라 화가 나셔서 속이 상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니까요.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결심했어요.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.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뭔가 야단을 쳐야 될 때 멈추자. 그래서 내 감정을 쏟아내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었던 때가 그때였어요. 말그릇이 굉장히 작았던 거죠.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책에는 이렇게 나와.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말그릇이 큰 사람의 그릇에는 사람이 담겨 있어요.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말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. 그냥 내가 쏟아내고 싶고 내 감정을 풀어내고 싶은 나만 들어가 있는 거지. 근데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사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. 나와 지금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. 그것이 아이일 수도 있고요. 남편일 수도 있고요. 내 친구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어서 잘 들어주고 잘 물어주고 왜 그랬어? 그게 그런 거였어? 아이고 이렇게 뭔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들을 잘 쓰는 사람은 말그릇이 큰 사람인데 반면 뭔가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런 거는 말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책에는 아주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
해놓고 계셨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.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? 내 말그릇은 어떤가? 내 말그릇은 정말 이따만한 아직까지도 이 종지만한 사람인가? 아니면 말그릇이 그래도 조금 넉넉하고 좀 깊어진 말그릇을 가진 사람인가?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?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떠세요? 그 작은 종지만한 말그릇에 뭐 나의 분노, 나의 슬픔, 나의 그 어떠함만이 담겨 있어서 누구의 말도 잘 들리지 않고, 그래서 뭔가 제대로 듣지 못해서 뭔가 왜곡돼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것 같아.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. 뭔가 이런 잘못된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. 누군가를 말을 정말 깊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,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을, 어떤 강요가 아니라 어떤 조언을,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저를 둘러보게 됐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. 내가 말이 서툴러.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그건 그런 거 아니야? 뭔가 솔직함을 가장해서 내가 말주변이 없다라는 어떤 핑계 삼아서 누군가한테 정말 비수가 되는 말을 뿜어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굉장히 무례하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한 건 아니었는지 많이 돌아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래, 내 말그릇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. 내가 정말 나의 말그릇을 좀 더 키워나가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훈련하고, 그래서 내 말그릇을 좀 더 깨끗하고 더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서, 그래서 좀 더 정갈한 말, 정말 따뜻한 말,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그릇을, 여러분의 말을 조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여러분 찬란한 하루 되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, 여러분의 어떤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